혈당을 안정시키는 비법이 이미 1000년 전부터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류 의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의 기록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의학의 거장 아비센나가 남긴 전설의 비방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음료는 단 열흘 만에 혈당 수치를 가장 이상적인 수치인 5.0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레시피만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방에 담긴 성분 하나하나를 철저히 분석하고 전설과 과학 사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게 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비법을 알아보기 전 먼저 이 지혜를 남긴 인물을 살펴봐야겠죠. 동양에서 이분 신하로 불렸던 아비센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간 철학자이자 천문학자, 그리고 천재적인 과학자였죠. 그가 집필한 의학 정전은 17세기까지 유럽 의학의 교과서로 쓰일 만큼 독보적인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아비센나는 자연 속에 이미 우리를 치유할 모든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보았고 질병은 그 시스템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화학물질이 아닌 식물과 미네랄,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그 균형을 되찾고자 했죠. 오늘 소개할 레시피 역시 바로 이 철학에서 탄생했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위대한 치유자가 수세기에 걸쳐 관찰하고 실천해온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주제죠. 바로 높은 혈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혈당은 단순히 측정기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따라다니는 불안감이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엄격한 식단이며 언제 올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음식 한 입을 먹을 때조차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약과 주사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는 대사장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관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약에만 의존하게 되고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차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삶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첨단 연구소나 제약 공장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 앞에 그저 무력하기만 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조상들은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었고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즉 생활 습관과 음식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학의 성우자 아비센나는 비록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 같은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 부르는 신체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변에서 느껴지는 단맛, 과체중, 끊임없는 갈증, 그리고 만성적인 기력 저해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단순히 증상 하나만을 해결하는 마법의 알약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몸을 정화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천연 약재의 힘을 빌려 무너진 몸의 균형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비법 또한 단순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안에서 작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건강은 단순히 약통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고대 비책의 성분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호로파 페눅릭입니다. 헬바 혹은 샴발라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고대 의학의 거장 아비센나는 그의 저서에서 이 식물을 피를 맑게 하고 몸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약재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호로파 씨앗이 몸속의 과도한 담마를 씻어내고 췌장과 간을 비롯한 내부 장기의 기능을 되살려준다고 기록했는데요. 특히 기력이 쇠하거나 몸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소화 문제가 있을 때 호로파 차를 마실 것을 권장했습니다. 아비센나는 호로파가 오늘날 우리가 인슐린의 원천이라 부르는 그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미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1000년 전 그의 통찰은 현재 전 세계 과학 연구실을 통해 속속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호로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로파 씨앗에는 사하이드록시소류신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췌장 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로펜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탄수화물과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넘쳐나는 포도당을 쏙쏙 빨아들여 혈액으로 갑자기 쏟아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펀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로파의 식이섬유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호로파 씨앗을 꾸준히 섭취하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의 통찰력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란 가루는 혈당 관리가 고민인 분들에게 그야말로 진정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 비법의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계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빵의 풍미를 더하는 흔한 향신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수많은 계피 중에서도 특히 실론 시나몬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를 가장 고귀하고 치유력이 뛰어난 약재로 보았기 때문이죠. 아비센나의 기록에 따르면 계피는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기력을 돋우며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는 소화불량이나 무력감을 다스리고 몸속에 끈적하게 엉겨붙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계피를 처방했습니다. 그는 계피가 우리 몸의 영양분과 에너지가 한 곳에 고여 독소가 되지 않도록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즉,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 스스로 정화하고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촉매제라고 본 것이죠. 아비센나에게 계피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생명력을 깨우는 진정한 치료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계피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은 계피 속 시나말데히드라는 활성 성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아주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바로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죠. 쉽게 말해 계피는 혈당이 혈관을 떠돌며 혈관에 손상을 주는 대신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세포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혈당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흔히 겪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론 시나몬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한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를 과다 섭취할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가장 좋은 것만을 고집했던 아비센나의 통찰력이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된 셈입니다. 세 번째 비밀 재료는 바로 동방의 황금이라 불리는 강황입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강황을 사프란의 친척이라 부르며 그 강력한 정화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강황이 간과 혈액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아비센나의 의학 체계에서 가는 신진대사의 핵심이었기에 간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 질환이나 피부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기력 회복을 위해 강황을 처방하곤 했습니다. 특히 그는 강황이 수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내부 염증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강황은 피부에 건강한 생기를 되찾아주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당시에는 활성산소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아비센나는 이 황금빛 향신료가 우리 몸의 산화 과정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이미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과거 아비센나의 천재적인 통찰력이 옳았음을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천연 한겸증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날 만성적인 미세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커큐민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제2형 당뇨와 함께 찾아오기 쉬운 지방간으로부터 간을 건강하게 보호해주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는 덤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다행히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비법은 잠시 후 건강비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약의 네 번째 불의 성분은 바로 생강입니다.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는 생강을 뜨겁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하며 우리 몸 안에 소화의 불꽃을 지피는 최고의 처방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당 수치와 관련된 질환을 비롯한 수많은 병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차갑고 무기력한 위장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때 생강은 위장관 전체를 자극해 영양분의 흡수를 돕고 몸속에 불필요한 습기와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메스꺼움과 소화불량을 다스리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아비센나의 관점에서 생강은 대사 시스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강력한 촉매제였습니다. 몸 안의 과잉 에너지를 태워 없애고 그것이 지방이나 당분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돕는 핵심적인 존재인 셈입니다. 생강의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납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한겸증 및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생강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강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억제해 식후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도 합니다. 결국 생강은 소화 개선과 한겸 작용은 물론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를 끌어올리는 천연 부스터이자 이 건강음료의 다른 재료들과도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를 확인했으니 가장 중요한 레시피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네 가지 강력한 재료들을 어떻게 아비센나의 영약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대 문헌을 통해 어렵게 복원해낸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이렇습니다. 먼저 호로파씨앗 한 큰술, 실론 시나몬 가루 한 작은술, 강황가루 한 작은술, 그리고 2cm 정도 크기의 신선한 생강 한 조각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통후추 반 작은술도 꼭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통후추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황 속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수천 배나 높여주는 결정적인 비결이죠. 아비센나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약의 베이스가 될 깨끗한 물 500ml를 준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한 이 음료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정성스러운 의식과 같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호로파 씨앗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 가볍게 볶아줍니다. 고소한 향이 솔솔 올라올 때까지요. 이 과정이 씨앗 속에 숨겨진 효능을 깨워줍니다. 그 다음 생강은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거나 잘게 썰어주세요. 이제 작은 냄비에 볶은 호로파와 계피, 강황, 생강, 그리고 통후추를 한데 담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 500ml를 붓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재료의 영양 성분이 천천히 깊게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냄비를 약한 불에 올리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줍니다. 팔팔 끓이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불에서 뭉근하게 달이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서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뚜껑을 덮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달여줍니다. 이 시간 동안 약초의 모든 유효 성분이 물에 충분히 녹아들고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주방 가득 퍼지는 깊고 진한 약초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15분이 지나면 불을 끄되 바로 뚜껑을 열지 마시고 최소 30분 정도 그대로 두어 충분히 우려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액체는 서서히 식으면서 더욱 진하게 농축됩니다. 그 다음 고운채나 면보를 사용해 건더기를 깨끗이 걸러내면 드디어 아비센나의 치유 엘릭서가 완성됩니다. 빛깔은 아주 깊고 영롱한 황금빛 갈색을 띱니다. 완성된 엘릭서는 유리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이틀 이내에 모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엘릭서를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 10일 동안 꾸준히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2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식사 30분 전, 그리고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마실 때 양은 100에서 150ml 정도로 종이컵 한 컵이 조금 안 되는 양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따뜻하게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면 끓이지 말고 미지근하게 데워주세요. 맛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페누그릭의 쌉싸름한 맛과 생강의 알싸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미가 느껴지실 텐데요. 설탕이나 꿀을 넣으면 효능이 반감될 수 있으니 그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정화하는 치유의 의식이라 생각하고 약처럼 복용해 보세요. 이렇게 10일간 마신 뒤에는 1주에서 2주 정도 휴식기를 가집니다. 그 이후 필요에 따라 다시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건강 비법이 그 자체로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가 늘 강조했듯 건강은 언제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음료를 마시는 기간에는 식단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굶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챙겨 먹되 제대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흰빵이나 설탕이 가득한 디저트, 단 음료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멀리해 주세요. 대신 신선한 아입채소와 닭고기, 생선 콩류 같은 담백한 단백질, 그리고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또한 틈틈이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식습관은 췌장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 비법의 성분들이 몸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여러분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아비센나는 식단만큼이나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운동은 그 어떤 약도 대신할 수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약도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죠. 이번 10일간의 과정 동안 일상 속에서 적당한 신체 활동을 꼭 병행해 보세요. 마라톤처럼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 정도,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활동하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발하게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산소 공급을 도우며 스트레스까지 해소해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건강 엘릭서와 올바른 식단,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위대한 치유사가 전수해준 고혈당을 잡는 강력한 비결이 완성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흘 만에 혈당 5.0 달성,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제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조금 높은 분이 이 음료를 마시며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지킨다면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 음료의 성분들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수년째 2형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혈당 조절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 열흘 만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길 기대하는 건 다소 무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훨씬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료를 의사가 처방한 치료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돕는 강력한 보조 수단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래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 비법은 당뇨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제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이기에 이것만으로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2형 당뇨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이 방법을 병행한다면 증상이 완화되는 관의 상태에 이르는데 아주 훌륭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레시피의 진정한 가치는 당장의 결과보다 우리에게 건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대자연의 선물을 우리 몸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기적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5.0이라는 숫자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우리 몸이 가진 내면의 회복력을 다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센나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건강의 지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연 음료는 자연 유래 성분이지만 효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염이나 위궤양 등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생강과 후추의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저해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강황과 생강 역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이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지도에 혈당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며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비센나의 고대 엘릭서는 단순한 약초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에 대한 하나의 깊은 철학입니다. 대자연이 우리에게 장수와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허락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죠. 호로파와 계피, 강황, 그리고 생강은 수세기에 걸친 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 그 힘이 입증된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이들은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아비센나가 전하고자 한 진정한 비결은 특별한 레시피 하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몸의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의 비결 하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전설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죠.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병을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병행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조상들의 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자연의 재료 속에 우리가 찾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기도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대의 비법을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현대의학만을 더 신뢰하시는 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